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드입니다. 귀엽죠? 제가 요즘 온라인 셀링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리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리셀은 호불호가 특히 많이 강한 분야라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의 종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정리하면 리셀은 말 그대로 되판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판매가 내가 직접 제조를 막 하지 않는 이상 모두 리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통상적으로 부르는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분류를 해보자면 브랜드 유통, 위탁 판매, 리셀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하는데, 첫 번째 브랜드 유통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거를 보통 통칭하고요. 쿠팡 같은 플랫폼에 팔기도 하고 크림이나 포이즌 같은 앱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위탁 판매는 많이들 익숙하신 보통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파는 거라서 이것도 말하자면 리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공급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느낌이라서 위탁 판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리셀은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룰 개념인데 말 그대로 특정 상품을 다른 마켓에서 되파는 구조입니다. 상품은 브랜드 상품도 하지만 생수나 휴지 같은 생필품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소소매라고도 명칭을 하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유통과 위탁 판매라는 결이 조금 달라서 이제 소소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거두절미하고, 자, 썸네일에서 보신 제가 그동안 테스트한 상품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품 한 개로 일매출 120만원까지 내면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 보름 동안 650만원 정도 판매를 했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에 매출이 없는 구간이 좀 있죠. 자, 요거는 상품이 품절이어서 판매를 못한 거고요. 이후에 다시 상품을 수급해서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 판매 채널은 보시다시피 쿠팡이고요. 이틀간 매출이 100만원이 넘는데 보시면 구매 전환율이 36%가 무려 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환율이 나오는 거는 구매력이 막강한 생필품 플러스 아이템 위너 효과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사실 생필품까지는 아니고요, 식품이에요. 많이들 드시는 상품인데 운 좋게 아이템 위너의 빈틈이 보여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리셀 소소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개 상품을 테스트해서 요게 하나가 좀 잘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을 보통 요 세 가지일 거예요. 1. 리셀은 제3자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 2. 그래서 마진은 얼마야? 3. 그러면 그런 상품은 대체 어떻게 찾는 건데? 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리셀 소소매라는 게 예를 들면 스마트스토어 A에 있는 어떤 상품을 내 쇼핑몰 B에 올리고요. 이걸 고객이 구매를 하면은 이 A 스토어에서 바로 고객에게 직배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플랫폼별로 지마켓, 옥션, 스마트스토어, 쿠팡 이런 곳들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버는 개념인 거죠. 이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셀이라는 행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자, 근데 재판매를 하는 이런 행위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요, 허용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리셀 자체만 본업으로 막 목숨 걸고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긴 합니다만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어주세요. 리셀이 이렇게 타 마켓 직배송 방식이다 보니까 고객은 내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게 다른 마켓에서 발송이 되면은 우린 구매자의 정보를 타 마켓에 넘겼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팩트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걸 현실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가 있어요. 사실 고객 정보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원칙으로만 엄밀히 따지면 택배사 전달도 문제고 소위 3PL 창고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업무 위탁 업체를 입력하게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세 페이지에 위탁 판매를 한다는 고지를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공개된 유튜브에서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없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진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거는 상품마다 천차만별인데 적으면 건당 몇백 원짜리도 있고요, 50% 이상 마진까지 다양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상품, 제 상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30개 정도 판매가 되는데 마진은 건당 1,000원이 조금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보수적으로 700~800원만 잡아도 30개면 하루에 2만원이죠? 그러면 이 상품 하나가 한 달 60만원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런 상품 한 개만 더 있으면 월 100만원 순수익이 됩니다. 물론 아이템 위너니까 뺏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뺏기면 리셀 장점이 어차피 재고가 없는 거니까 그냥 쿨하게 다른 상품 또 찾아가면 됩니다. 참고로 상품에 따라서 마진율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품은 워낙 인기가 많은 식품이라서 CS랑 반품이 전혀 없어요. 제가 600만원 넘게 팔면서 단 한 건도 반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바로 먹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손이 안 가고 판매 수량이 많은 거는 당연히 경쟁이 매우 치열하니까 약간만 마진을 잡고 박리담의 형태로 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약간 B급 브랜드 거나 혹은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한 상품들은 마진율 20%나 혹은 그 이상 올려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뭐 잘 판매는 안 되지만 가끔씩 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개 깔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진에 또 숨어있는 부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격 차이 말고도 멤버십 포인트나 카드 할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매 확정할 때마다 제가 네이버 포인트가 쌓이고 또 플랫폼마다 카드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참고로 옥션은 스마일 카드가 2% 할인이 되는데 2만원짜리 구매하면 나름 400원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을 몇 개 합치면 금방 돈 1,000원이 되고요. 이렇게 하루 10개, 20개 팔리면 요게 1, 2만원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적은 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요런 상품들을 한두 개씩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어느새 요게 월 50만원, 100만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단가 좀 높은 걸 잡으면은 똑같이 10개가 팔려도 만원짜리 10개 팔리는 게 아니라 10만원짜리 10개가 팔리면 이게 일매출이 바로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들으셨으면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그런 상품은 어디서 찾는데? 라고 궁금하실 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리셀 소소매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처럼 프로그램 자동화를 시켜서 자동으로 막 올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찾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마켓별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가지고 타 플랫폼에서 비교를 하면서 찾는 방식인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네이버 베스트랑 각 플랫폼 행사 영역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네이버 가격 비교랑 애누리 사이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거는 다들 아시는 레스비 상품인데요. 당연히 상품 한 개는 경쟁력이 없겠지만 보시다시피 10개, 20개 혹은 그 이상 대량들 옵션들이 있죠. 요거를 쿠팡에서 검색해보면은 로켓 배송 옵션이 당연히 많은데 이 중에서 30개짜리는 로켓이 아니에요. 이렇게 로켓이 진출 안 한 옵션들도 빈틈 중에 하나인 겁니다. 들어온 김에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쿠팡에서는 12,750원인데 네이버 최저가로 보니까 11,700원이에요. 요거를 마진율 계산표에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37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유명한 상품이 호락호락하게 바로 마진이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근데 아까 스토어 들어가서 보면은 최대 적립 포인트가 497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마진이 상쇄가 됐죠. 물론 지금 이거는 리뷰 포인트까지 다 포함된 거라서 많은 주문을 해야 되는 리셀 방식은 요게 전부 다 적용하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카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카드 결제 금액의 2에서 3%를 캐시백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 캐시백은 플러스 알파가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예시는 일부러 정말 대중적인 유명한 레스비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로켓 배송도 아니고 스마트스토어 가격이랑 단순 비교해도 포인트랑 카드 할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보시면 대량 옵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할 만한 상품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쿠팡 아이템 위너만 보지 마시고 거꾸로 쿠팡이나 타 마켓에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이 남는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셀을 많이 하는 상품군 중에서 화장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객단가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괜찮은 편인데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브랜드는 리셀 불가 리스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는데 허락하는 브랜드도 있고 또 신제품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리셀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영역입니다. 아무튼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상품이 쿠팡에서 2만원이에요. 근데 스마트스토어에서 15,800원입니다. 자, 이걸 바로 마진 계산해 보면 1,800원 정도가 돼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죠? 자, 여기서 카드 할인이나 이런 것들 좀 추가하면 좀 더 남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 플랫폼 베스트 상품 중에서 찾아보시면 은근히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상품으로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은 자, 이게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브영에서 한번 검색해 봅니다. 이게 15,400원이에요. 뭐 가격 단체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싸죠. 근데 가격도 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CJ 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까지 돼요. 엄청나죠? 물론 이 올리브영은 리셀을 공식적으로 좀 막기도 하고 인당 구매 제한이 있기도 해요. 자, 근데 가격 차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는 거는 단순 리셀이 아니라 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불법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리셀 소소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식은 호불호가 꽤 갈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의 모두 온라인 셀링을 다 해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안전하게만 하면 사실 리셀 소소매가 가장 빠르게 성과가 올라오는 편이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업으로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소소하게 테스트해볼 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운 좋게 효자 상품 몇 개 걸리면은 그렇게 순수익 월 50, 100만원 혹은 그 이상 벌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단가 높은 걸 일부러 노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계절 가중 같은 걸로 접근하시면은 선풍기, 쇼콜레이터, 더 나아가서 에어컨까지 이렇게 큰 것들도 리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단가가 세니까 한번 터지면 하루 매출이 몇백에서 몇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타마켓 직배송 방식이라고 너무 리셀 자체를 무시하고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요 리셀들을 하면서 경험이 좀 쌓이면은 초반에는 위탁 리셀로 하다가 그 중에 거래처를 뚫어서 정식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사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켓 수수료만큼 조금만 더 싸게 저한테 제공을 해준다면 마진도 늘어나고 정식 유통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거창하게 처음부터 브랜드 유통 사입해서 막 진행하지 마시고 리셀로 경험을 좀 쌓다가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방식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랑 다르게 리셀 한번 다뤄봤는데 당장 리셀에 막 뛰어들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힌트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온라인 사업이 정말 치열한 만큼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면서 내 성향에 맞는 걸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게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강생 분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들과 금지 브랜드 리스트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릴 예정인데 자, 가볍게 밥값 벌어간다는 느낌으로 먼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